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공개해 드린 이유는 앞으로 짧게는 1, 2년, 길게는 수십 년 투자를 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의 시행착오, 실수, 그걸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깨달음과 교훈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면서 얻었던 교훈들과 깨달음 역시도 좀 담아 가시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손실 구간에 있어 오고 있는 자산들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소형 성장주, 니콜라, 지보, 그리고 나노디멘션, 니오입니다. 아마 이 자산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웃음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많게는 99%, 적게는 80%의 손실을 입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특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99%의 자산 하락이 있어 오고 있는 그런 자산인데, 이 네 가지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매우 값싼 수업료를 내고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부부에게 질문을 하죠. 아니, 그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데,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나름 믿고 있는데,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 그 왜 본주 투자만 하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저는 니콜라 투자를 하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한 자산이 손실 구간으로 내려와서 그 손실폭이 너무나 클 경우에는 이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들어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니콜라 같은 경우에 99% 하락이 있는데 99%가 동일하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98%의 손실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버리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원칙을 만들어 줬던 것이 3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배웠던 니콜라 투자였고, 그리고 이 네 회사는 모두 현재까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단순하게 몇 개 리포트를 보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나중에 100배, 1000배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혹이 되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지 않고 투자를 했었던 이런 과오를 다시는 만들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들어 주었던 이 네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회사는 절대로 지금도 그 이후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도 좋은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자산들을 전혀 담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 부부의 경험을 놓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비중은 그렇게 높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소량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고, 레버리지 투자 역시도 좀 마찬가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수익이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은 회복하기 힘든 손실 구간으로도 갈 수 있다는 부분 꼭 명심을 하시면서 레버리지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지금은 50주에 불과한 주식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한때는 수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아쉽게도 70%까지 하락을 하면서 약 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안겨주면서 제가 결국은 못 참고 정말 한 3개월만 참았으면은 그 모든 손실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6배 가까이 폭등을 한 그 자산인데, 저희가 이 자산을 투자를 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은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를 했죠. 매수를 하는 것보다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훨씬 어렵다. 저희가 그것을 뼈저리게 이제 깨달았던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주는 사실은 그 뒤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얼마나 어려운 주식이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좀 힘들고 난해한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HLB 테라피틱스를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3개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웠던 교훈 역시도 작진 않다. 바이오주 투자에 있어서는 냉정함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테슬라 투자를 오래 해오고 있고 평생 남아가려고 하고 있고 매도할 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원칙조차 없이 어쩔 때는 그냥 이 가격에 왔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이 가격에 팔면 되겠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어떤 매도 성향을 보여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도 원칙을 조금은 가져가면서 일정 부분에 이 가격대가 오면은 우리는 매도를 하겠어라는 원칙을, 사실 이 HAB 테라피틱스를 보면서 저희가 경험을 하고 배워 나갔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투자를 해왔었던 자산들이고, 사실 이 자산도 매우 부끄럽긴 합니다. 아니, 테슬라 투자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주식에 손을 대지라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정치 테마주죠. 안랩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대표 회사이긴 하죠. 합니다만은 안철수 정치인, 지금 CEO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다 지금 모르는, 단순하게 정치 테마주로서 좀 한탕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사실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완벽한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사에, 그리고 그런 영상에 좀 현혹이 되어서 투자를 했던 것 같고, 20%가 넘는 수익이 있었지만은 매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은 1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현재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왜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정치 테마주에 손을 댔는지 참 알 수는 없는데, 이것이 사실은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늘 원칙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매몰차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용기 역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과도한 욕심이 지금의 안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튀어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들리고는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아마 안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와 같은 그런 테마성의 주식들은 앞으로는 아마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형 성장주,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 자산들을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산들은 앞으로 저희가 수십 년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안겨주었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수익 구간에 있었던 이건 잘 했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 저는 구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글은 수익률이 지금 20% 가까이 밖에 나진 않았지만 투자한 지 약 2달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 구글 주식을 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500의 세계여행을 하면서 구글맵이라든지 유튜브를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해보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계속 조사를 하고 트래킹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특히 어마무시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부채율도 매우 낮았던 부분들. 그래서 이 구글이라는 자산을 투자하면서 배웠던 역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투자에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부분들을 구글 투자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번 실적 보고 때 배당의 원년 멤버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만 원에 가까운 배당이 나올 것으로 저희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얘는 구글 주식은 한 22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은 현대차 보통주와 현대차 EUB입니다. 이 주식은 각각 현대차 보통주가 355주, 현대차 EUB를 355주 해서 합쳐서 약 710주를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 배당이 세금을 빼고도 12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분기 배당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현대차를 왜 투자를 하느냐? 저희는 배당주로 가지고 배당이 나오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현대차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배당이 다시 현대차에 투자를 하고, 얼마 전에 배당이 또 들어왔었거든요. 이 들어온 배당을 가지고 테슬라에 투자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는 계속 모아가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배당주로서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거기에 대해서 톡톡하게 효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당이 배당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현재 만들어 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만원대부터 현대차 EUV 우선주를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 현대차 보통주는 11만원대부터 투자를 해와서 수익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올인하시는 분들 역시 계시지만은 대다수 분들께서는 테슬라 이외에 다른 자산에도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희는 배당주, 현대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국내, 해외 훌륭한 배당주 주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배당주를 통해서 그 배당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나가는 방식은 절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40%의 수익이 났고, 평가 금액으로는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의 평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인데요. 애플을 투자한 이유는 시가총액 1위 회사라는 그 이유,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대한민국의 국민 주식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늘 있어 오고 있죠.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간 그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과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하지 않고 이 자산이 아주 무난하지만은 그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들을 지금 전환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이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어가는 기간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모아오고 정이 들었는데, 하지만 투자에서는 냉정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역시도 투자를 해 나가는데 좀 충분히 색에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련을 두는 그런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3년이 넘는 투자 기간 동안에 지금 40%의 수익이 내서 나쁘진 않지만 조금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30%가 넘어가는 상승이 있지만은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을 지금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다 준 주식은 역시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지금 118달러에 사서 880달러까지 올라가서 600%가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지만은, 엔비디아를 보면서는 테슬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엔비디아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횡보디아 소리를 2년, 3년 동안 들어왔었던 그 케이스가 지금 테슬라와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악재들이 나와서 망한다, 경쟁사에 밀린다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엔비디아가 지금 그때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상승을 거둬왔었던 것이 저는 테슬라의 일종의 대자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르메스는 명품 주식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매우 안정감 있게 담아가고 있고, 지금 5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산 역시도 2배가 넘어가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명품 주식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품 주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실 것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제가 손실 구간에 있었던 자산들, 그리고 수익 구간에 있었던 자산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자 가장 큰 결단력이 요구가 되는 것은, 테슬라가 나중에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로 올라갔었을 때, 그때도 테슬라의 가치만을 보고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매수를 해왔었던 그 기억을 다 지우고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에도 매수 버튼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그동안 멘탈 훈련을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0달러가 늘 심리적 매수 저항이었던 기간이 꽤 오래 했었고, 260달러가 넘어가면 한 주도 못 사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냥 심리적인 저항 라인인 것 뿐이지만 말이죠. 근데 지금 138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 거의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분할 매수를 해왔던 이 기억이
만약에 200달러가 넘어가게 될 경우, 250달러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 테슬라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때 과연 한 주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평당가를 300달러, 400달러대로 조금 설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엔비디아를 400달러에 샀든 500달러에 샀든 그건 성공 투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것이 유일한 고민거리이자 저희가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렸던 저희 포트폴리오들 실패와 성공이 반복이 되고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수십 년 투자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간접 경험으로라도 오늘 들려드렸던 그 경험들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좀 간절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